플레어 스택하고 벤트 스택 여러분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2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폐가스 처리 방법은 연소, 말 그대로 태우는 겁니다. 연소 가스를 태우는 거고, 그리고 흡수, 포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정은 말 그대로 물이나 약품을 통해서 산이면은 염기성 물질로 해가지고 중화를 시켜서 깨끗한 물질로 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게 리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포집해서 태우거나 뭐 흡수하거나 이런 공정이 아니고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회수 방법이 있다고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TO입니다. RTO. 그리고 스크러빙, 스크러버라고도 하는데 스크러빙, 이 ing가 붙었는데 이게 스크러빙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플레이어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히 널리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혹시라도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있다면은 분명히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라면은 산업 현장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멀리서 보고도 여러분들은 유출할 수 있겠죠. 폐가스 처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셔서 안전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연소에 의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RTO라고 들어보셨을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Regenerative Thermal Oxidation. 자, RTO 한번 볼게요. 소각로라고 하는데요. 축열식 소각로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태운다는 거죠. 유해가스를 태워서 클린 에어로 배출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 있죠? 화살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폴루션 가스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이쪽으로 양 방향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배출 가스가 이쪽으로 가서 메인 브로우가 있죠. 이 브로우는 선풍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스를 불어 넣어줘야 될 거잖아요. 강제적인 팬이 없으면은 이 정체되어 있는 가스가 당연히 이쪽에 체류를 할 거기 때문에 뽑아내줘야 되죠. 뽑아내서 결국엔 스택, 이 굴뚝인데 이 굴뚝에서 연소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퓨얼 가스를 넣어주고요. 이 퓨얼이라고 하면은 뭐죠? 연료죠, 연료. 그렇죠. 자, 원료하고 연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연료는 말 그대로 메인으로 공급되는 물질, 가솔린, 경유, 그리고 엔진가스, LPG 그런 걸 통틀어서 퓨얼가스라고 하죠. 연료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에어를 다시 불어 넣어줘야겠죠. 자, 버너가 있다는 것은 불이 지펴진다는 건데, 불을 지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연소에 3요소가 있어야겠죠. 이 불이 있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이 에어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연물이 있어야죠. 가연물. 예를 들어서 이 버너를 움직이게 하는 가연물이 뭐냐? 연료라고 했죠. 이 퓨얼가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화원이 있어야겠죠. 이 버너에 보시면은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PNID라는 도면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점화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임 디텍터라고 해서 화염을 감출하는 안전 장치도 있고요. 다양한 계측기가 있는데 여기서 점화를 시켜주는 센서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연 물질이 폴루션 가스니까 말 그대로 오염가스가 되겠죠. 오염가스를 넣어가지고 점화를 시켜서 태운다. 그래서 그 가스를 태워가지고 나머지 태운 가스를 메인 브로우로 불어서 스택으로 해서 클린 에어, 깨끗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각로인데 축열식 소각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CO라고 해서 직화식 촉매 소각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이아그램을 본다든지 ISO 도면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그림을 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인아웃을 먼저 체크를 하셔라. 어디로 들어갔다가 나오는지만 먼저 큰 뼈대를 잡아 놓으시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설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시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액터가 있죠. 리액터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반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해서 열 교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열을 교환하는 장치고, 마지막으로는 스택이 있고, 당연히 버너가 있겠죠. 소각로니까 소각하는 것은 태우는 거잖아요. 불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자, 버너가 있죠. 버너 있고, 퓨얼가스가 있고, 연료를 들어가서 에어를 통해서 브로잉해서 여기서 이제 연소가 불이 지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펴지기 위해서는 오염된 가스가 당연히 이 안에 체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반응기를 운전하는 공정 중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유해 가스가 발생하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거쳐가지고 버너로 먼저 보낸 다음에 버너에서 태운 물질을 다시 순환해서 어느 정도 농도 미만으로 떨어진 물질을 히트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열 교환기를 통해서 스택으로 나간다. 그래서 태우는 물질의 특성을 고려해서 비중이나 이런 농도를 고려해가지고 한 번 더 태워야 될 물질들은 상부를 통해서 다시 소각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리사이클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클린 에어가 된 물질 같은 경우에는 히트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우리가 열 교환을 하는 거죠. 유해한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바꾸어서 여기서 스택으로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로터리 윙 RTO가 있어요. 이건 안전보험공단에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소각로니까 반드시 유해 물질이 가연성이어야 되는 거죠.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소각로로 이렇게 태워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페인트 공정이나 분무 도장 공정 같은 경우에는 공정 중에 발생하는 물질이 뭐가 되겠어요? 페인트니까 당연히 인화성, 가연성이 되겠는데 그 물질들을 이렇게 포집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RTO 같은 데에다 이제 보내요. 펜을 통해서 강제로 보내면은 여기서 연소가 일어나서 그 휘발성 물질을 다 태워버린 후에 무해한 물질을 바깥으로 벤트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플레어 스택하고 벤트 스택 여러분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되고, 플레어 스택은 이 상부에 이 굴뚝 위에 상시 점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플레어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일반 스택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밑단에서 전단에서 이 연소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상부로 클린 에어가 벤트, 즉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이 상부에는 불이 붙지 않는다,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플레어 스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설비는 아니다. 그래서 화학공정, 석유 화학공정 이런 건데 보시면은 긴 굴뚝에 항상 불이 지펴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플레어 스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운전 원리는 간단해요. VOC 가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페인트죠. 페인트 처리하고 나는 분무 도장 가스를 800에서 950도, 뭐 높게는 1000도 이상까지 올려서 연소실에서 연소를 해서 이 물질을 태우는 거죠. 고온으로 태우면은 CO2하고 H2, 이거는 유해한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환해서 클린 상태로 대기로 배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효율로 운전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통해서 추결 온도가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므로 무연료로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일일이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 보셔서 공부하실 분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적인 측면에서 봐야기 때문에, 자, RTO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불이 붙는 연소 시설이 있기 때문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각 설비 본체에 이 폐가스를 공급하는 배관 덕트에 화염이 역화되지 않도록 100%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화염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고, 주 배관 또는 가지관은 가능한 화염 방지기를 구간마다 설치를 한다. 많이 설치하면 좋겠죠. 안전 설비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인화성 가스 농도기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폭발 위험 장소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입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인화 하한계에 폭발 하한계죠. 25% 이상의 농도의 인화성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센서를 측정하고 그걸 모니터링해서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농도가 인화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화재 폭발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연료 가스 공급 배관하고 이 밸브를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누출 감지 연료 가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이 인터락을 회로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배풍기, 이 원심령이죠. 팬을 적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 가스를 불어주는 설비이기 때문에, 그 임펠러 같은 경우에는 공정 중 발생하는 이 폐가스를 포집해서 후단의 소각로까지 이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배출량을 적정하게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간 정전 등으로 인해서 송풍기 가동이 중지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TDR을 설치해서 순간 정전에 대비해야 된다. 타임 딜레이 릴레이를 설치하셔야 된다. 그리고 소각 설비가 상시 가동되는 경우에는 송풍기를 복수로, 그렇죠, 병렬로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한 개 고장 났으면 다른 한 개가 즉시 가동돼서 안전하게 설비를 운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펜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및 케이싱을 내식성 혹은 적합한 방폭 구조, 말할 것이 없죠. 스파크가 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 위험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폭 구조로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는 스크라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크라바인데 이 흡수예요. 흡수. 말 그대로 액상입니다. 여기는 액상의 물질을 흡수시켜서, 이 보시면은 스크라바 탑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전단이에요. 앞에 공정이 있겠죠. 화학 공정에서 후드 덕트를 통해서 들어온 유해 가스를 요놈이 물을 통해서, 혹은 이 약품 탱크가 있을 거예요. 이 약품 탱크를 통해서 만약에 염산, 황산, 질산이다 그러면 산성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가성소다나 이런 염기류의 탱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정량을 섞어서 물도 배합해서 중화 적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화 처리하면은 그 농도가 떨어지겠죠. 산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물질을 적정 농도로 맞춘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드레인 시켜서 자체 폐수 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중앙 처리 시설로 가든지 이렇게 보낸다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타월
가스 스크라바 구조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스크라빙 리퀴드 아웃 이거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포집돼서 나가는 거고, 이 클린의 가스는 바로 위로 나가는 거,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이제 그 스크라바 하나를 공부하려고 해도 굉장히 강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taminated gas in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물질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오염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1편 강의에서 봤듯이 화학 물질로 인한 오염 물질 가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스크라바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이나 인화성 물질이 인입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액상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contaminated, 오염된 물질, 염산, 황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물질이 오염된 것들을 여기다 바로 들어오겠죠. 배관으로 연결되겠죠. 들어오면은 이제 물 여기다 섞이겠죠. 그래서 팩베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라빙 리퀴드 인이 있겠죠. 스크라빙 해줄 액상이 뭐냐? 그래서 물질이 있는데 물로 희석이 가능한 물질은 물을 넣어주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산성이 너무 진하다 그러면은 염기성 물질, 좀 전에 말씀드린 가성소나나 이런 물질들을 적정하게 배출해서 산염기 농도를 맞춰서 중화 적정을 이룬 다음에 그것들을 제거하고 스크라빙 리퀴드 아웃으로 배출한다. 자, 아웃으로 한다는 것은 자체 폐수가 될 수도 있고 중앙 처리 장치가 있죠. 집단 폐수 시설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농도를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pH 센서를 박든지 여기서 자체적으로 실험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 물질이 적정한지를 알고 배출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오염된 물질을 그대로 했을 때는 사법 처리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 내부를 보시면 이제 리퀴드 디스트리뷰터라고 해서 이제 분리 장치가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큰 타워인데 실제로 내면에 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 같은 게 있고, 여기 보시면은 분리를 장치가 있고, 그래서 클린 가스 같은 경우에는 다 세정하고 나서 배출이 되는 거고, 이제 무거운 것들은 이제 액상으로 섞여가지고 배출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전 원리는 말 그대로 인입된 오염가스, 들어가는 오염가스의 세정수, 물이나 흡수제를 하면 가성소다나 여러 가지 물질 되겠죠. 접촉 반응시켜서 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제거해서 청정 공기, 클린 에어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을 웹 스크라바, 그리고 팩타워 스크라바라고 하고요. 산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설의 안전을 보겠습니다. 배기팬 고장 시 포집가스가 정화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장 내로 백플로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페어 배기팬을 설치하고 알람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배기팬을 상시 가동해야 돼요. 공정 내에 있는 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요. 소음도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꺼놓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을 해가지고 실시간 해당 설비가 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니터링 한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로는 이송배관의 접합부나 개습기 부위에서 유지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부식이나 피놀이 발생해서 누출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인화성 물질은 아니지만은 부식성이나 독성 물질이 대기로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기팬, 펌프류, 경보 알람 설비류는 비상 전원에 대해서 연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플레이어 시스템입니다. 자, 플레이어 스택 제가 말씀드렸죠. 플레이어 스택이 대표적인 플레이어 시스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상부에 상시 불이 붙어 있는 이 탑을 플레이어 스택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화염이나 불꽃이기 때문에 상시 붙어 있는 게 플레이어 스택이고, 일반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냥 스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플레이어 시스템은 이렇게 설비가 구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어 스택은 스택 형식으로 소각탑으로서 플레이어 헤더나 노가웃 드럼 있죠. 그리고 플레이어 헤더가 여기 달려있죠. 그리고 밀봉 드럼, 스택, 파일럿 버너 등 점화 장치로 구성된 하나의 일체된 설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석유 화학 공장이나 쓰레기 매립지 등에서 발생된 VOC, 그리고 턱시가스, 코러시브 페이퍼, 그러니까 부식성 증기 등을 연소시켜서 처리할 용도로 만들어진 높은 굴뚝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레스텍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여수나 울산, 인천 석유 화학 단지며 높은 굴뚝에 여기에 이제 불꽃이 상시 불이 연소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징은 독성가스, 부식성가스, 그리고 VOC 가스들을 완전 연소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처리해서 벤트함으로 환경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공정 간 거리를 잘 띄어야 된다. 복사열에 의한
피해 최소화 범위를 고려해서 항상 불이 붙기 때문에 이 높이 있죠. 이 화염이 발생할 수 있는 높이하고 다른 공정 간의 거리를 일정 거리만큼 반드시 확보해서 여기다가 바로 가까운 데에다가 하역시설이라든지 위험물질 취급시설이라든지 다른 공정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안전은 플레이어 헤더가 있고요. 플레이어 헤더는 말 그대로 안전밸브 등에서 방출되는 그 가스나 액체를 그룹별로 모아서 플레이어 스택으로 보내주는 주 배관으로서 다음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인이 이제 플레이어 헤더하고 노가우 드럼 크게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 노가우 드럼이라고 함은 이 방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액체가 플레이어 스택으로 이 가스와 함께 흘러가지 않도록 분리시켜주는 겁니다. 액체를 분리시켜서 포집하는 설비로 다음의 상황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 중에 발생하고 있는 뭐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이런 물질을 혼합해서 플레이어 스택으로 올려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포집되어 있는 액상의 그런 물질을 스택으로 함께 흘러가지 않도록 분리시켜주는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봉 드럼은 플레이어 스택의 화염이 플레이어 시스템에 거꾸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진공 형성되는 경우에는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스택 같은 경우에는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 탱크, 그리고 위험물질 하역 설비 사이에 반경 몇 메다입니까?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출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불꽃이 있어야 되고 불꽃이 상시 발생하니까요. 자, 불꽃이 꺼진다는 것은 그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가스가 체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시 불꽃이 켜져 있어야 된다. 꺼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플레이어 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팀을 공급해서 눈에 보이는 그을림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파일럿 점화 장치 및 조절 장치는 안전한 곳에 설치하고 모니터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플레이어 헤더를 연료 가스 또는 불활성 가스로 치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유속 산정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속 산정에 주의해야 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파일럿 번호는 항상 점화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점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알람 등이 울리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최고의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